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 살짝 초보 입문과정 오늘 제12강 형파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헉 하셨죠? 12강 학습지가 뭔가 빽빽하네요. 오늘 해야 될 게 많은가 봅니다. 자, 이 학습지는 아래 링크 해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 찾으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살짝 초보고 그리고 입문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해 이런 것까지 다 외워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할 때, 내가 언제 합격하느냐, 관운이라든지, 내가 돈이 되겠냐, 재운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참 많단 말이죠. 그 다음, 내가 인성이 어떻고, 식상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먼저 공부해버리면, 나중에, 이런 각각의 글자들이 가지는 의미, 그 다음 이 관도 다 같은 관이 아니에요. 관이 화일 때랑 관이 수일 때, 관이 목일 때랑 관이 토일 때가 다 다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먼저 공부해버리면 나중에 되게 어려워져요. 되게 이제 막막해지더라고요. 저는 공부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입문 과정이지만, 제 생각에,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이런 이 12지지가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들과 파와 해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잔소리가 길어졌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상형, 자형, 파, 해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가 앞서 인사신 사명과 그 다음 축술미 사명에 대해서 학습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왕지의 상생관계와 형파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표를 보면서 자, 한번 해보세요. 왕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면 동그라미 할 수 있습니까? 자, 왕지는 자, 오묘유였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묘유가 충을 하고 자, 오가 정반대 방향으로 있으니까 충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왕지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지의 묘는 목입니다. 그죠? 오는 화죠. 그리고 유는 금이고 자는 수입니다. 자, 그러면 상생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렇게 목생화, 그 다음 화생토, 토생금이지만 우리가 화생금 이런 표현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화생금이라고 해둘게요. 화생토, 토생금. 자, 그 다음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흘러가네요. 청가는 이제 우리가 오행이 뚜렷하게 이렇게 토까지 보여지지만 이 지지에서는 사행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토는 이 환절기마다 진술충미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왕지의 상생관계를 딱 봤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왕지들은 음의 기운이 강했죠. 음의 기운이 강했습니다. 자, 묘목도 지장 간의 그 중기와 정기가 을목이었죠. 오화는 정화였죠. 그리고 유금은 이 청간신금이었고 자수는 청간개수가 정기였죠. 본기였죠. 자기 기운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기억나십니까? 자, 음은 생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자, 여기 볼게요. 묘는 자, 왕지입니다. 제왕지입니다. 나의 그 기운이 가장 강하고 이 묘의 기운을 지키려고 하기도 바쁜데 뭘 생을 해줘요? 자, 그 다음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의 기운이 지켜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지켜지기를 원하는데 나 묘는 또 생을 받고 싶어 해요. 자, 그래서 자와 묘의 관계가 껄끄럽죠. 자, 수생목이 이렇게 원활하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자, 둘 다 왕지죠. 그래서 이것을 자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형은 해나 파보다 그 작용이 강렬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묘형이에요. 그 다음 묘랑 오의 관계를 볼게요. 목생화 해야 되는 이 묘오 관계도 껄끄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묘오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화생토하고 토생금 해야 되는데 이 오화는 아주 강렬한 열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강렬한 열이 금을 화극금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화생토 토생금 넘어가기에 이 지금 여기서는 우리 이 지지에서는 토가 딱히 배치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오랑 유 사이 관계를 말합니다. 자, 오와 유 사이 관계가 껄쩍지근하죠. 그래서 오는 막 이렇게 확산하는 성질, 유는 수렴하는 그 날카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오가 하나 더 붙어버리면 오 되거나 아니면 유 되거나 이러면 스스로 형을 가하는 자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오와 유 사이가 이렇게 매끄럽게 넘어가지를 않으니, 자, 여기서는 뭐 오유파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 관계는 자형, 오오 자형과 유유 자형이 나타나구나를 보시면 됩니다. 자, 금생수를 볼까요? 자, 유금은 신금의 그 정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유금이 이 왕지가 이 날카로운 이 금이 이 수를 생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금이 자수를 생을 잘 안 합니다. 유자 관계도 껄끄럽죠. 그래서 유자파라고 부릅니다. 자, 왕지끼리의 상생 관계를 한번 보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왕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지는 음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많이 했어요. 자, 음은 생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안 해요. 왜냐면 자기 기운이 딱 유지돼야 돼요. 남 신경 쓸 그런 마음 없어요. 자, 그런데 생은 받기를 원하죠. 생 받는 건 또 잘합니다. 잘 하죠. 자, 그러면 왜냐면 내가 생을 받아야 내가 나를 더 잘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왕지니까요. 자, 그래서 생을 받는 건 좋아하는데 하는 거는 못하는 이런 그 각각의 왕지들 간의 관계에서 자묘형, 묘오파, 그 다음 오오자형과 유유자형이 등장했고 유자파라는 것이 생겨났다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상형과 자형의 해석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야기할 때 앞에 왕지를 잘 살펴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와 묘의 관계는 서로 형하는 물의 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사회나 도덕적으로 문란하다, 뭐 이런 특성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사주에 자묘형이 있다고 막 화내지 마시고, 자, 수기운이 상당히 강했을 때 자, 요런 기운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문란하다기보다 이제 조금만 어떻게 좀 행동을 해도 잘 들통이 나겠죠. 그래서 뭐 미투 운동 이런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것이 이 자묘라는 글자가 붙어 있을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오오자형과 그리고 유유자형은 이 관계가 화생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아서 스스로 형하는 자형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해해자형과 진진자형은 어디서 왔는가 기억나십니까? 자, 해해자형은 인사신사명살 할 때 말씀드렸고 진진자형은 축술 및 사명살 할 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인목이 인, 오, 술 이렇게 화운동을 함에 있어서 너무 성급한 나머지 사화를 딱 봤을 때 와, 화국을 이룰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목생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목이 사화한테 막 이렇게 생을 하려고 합니다. 들러붙습니다. 생을 잘하죠. 이 생지 글자들은. 자, 그런데 사화 입장은 다르죠. 사화 입장은 사유축 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인목이 들러붙으니 이것이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이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사유축 금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너무 급하다 보니 신금을 딱 보고 아, 나 금국 만들 수 있겠네 하면서 이렇게 사화가 신금에게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 하지만 신금의 마음은 신자진 수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자, 나는 신자진 해야 되는데 이 뭣도 모르는 사화가 나한테 들러붙어서 또 이제 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인사신을 우리는 사명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여기서 빠진 글자가 빠진 생지가 지금 인신사해에서 빠진 생지가 해였단 말이죠. 자, 해는 특성상 얘도 생지라서 자, 생지라서 수생목 할 때 해묘로 가야 해묘미 삼합 목운동을 제대로 하는 건데 해가 인을 수생목 했을 때 아, 이때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라고 했었고 이 신금의 입장에서도 신자진해야 되는데 신이 해를 이렇게 생했을 때 문제가 있었죠. 자, 어쨌거나 자, 해가 빠집니다. 얘는 생지지만 수의 어떤 특성상 응축하죠. 자,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지이지만 이렇게 작아지는 이 응축의 기운의 생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형이 형성될 정도로 막 들러붙는다거나 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는 다른 생지랑은 좀 다 다르다. 하지만 이 해 글자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으면 해해자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응축함이 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해해자형이 있었죠. 여기 다시 보시면 해해자형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진자형이 남아있죠. 진진자형. 진진자형 이야기는 어디서 온 겁니까? 자, 진진자형은 자, 축술미 사명에서 진이 빠진 거였죠. 자, 그래서 축술미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자, 술은 화를 묘에 넣어야 되죠. 이제 마무리해야 되죠.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미는 화라고 했죠. 화의 고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화를 마무리하는 걸 못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술미 간의 형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자, 축토는 금을 마무리해야 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꼭 마무리해야 되는데 술토 입장에서 보니까 술은 또 신유술 금이었죠. 안 돼. 이거 금 마무리하면 안 돼. 이런 관계, 형관계가 형성됐죠. 그래서 축술미 사명이 있었는데 진이 축술미 사명에서 빠졌죠. 자, 왜냐면 진은 묘고지이긴 하지만 목이라는 양과 화라는 양 사이에서 양운동을 하는 그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얘는 목생화하는 어떤 확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묘고지이지만 확산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이 진토는 다른 이 축술미 간의 어떤 형적 작용은 덜하다. 하지만 이 진토가 묘고지이면서 확산하려는 이런 성정 때문에 진진이 두 글자가 놓이게 되면 자형이 형성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있는 상형과 자형이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됐는지를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해해가 자형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해가 왜 이렇게 뭉쳐졌을 때 다른 인사신 사명과는 뭐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그 왕지들이 자묘는 상형이고 오오와 유유는 자형인 것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형이나 해나 파나 이걸 달달달 외워서 다른 사람의 사주원국을 보고 당신은 형이 있어, 해가 있어, 조심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이나 해나 파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12지지의 관계들을 더 자세하고 다양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문 과정에서 굳이 이걸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해해자형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해수는 이렇게 수렴하고 응축하는 기운이 강했었다, 그죠? 근데 해가 하나 더 있는 그런 생지예요. 자, 그러면 얘는 우울증이나 고독 같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글자들의 어떤 특성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죠. 다른 것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생기는 어떤 모순들, 그 모순들을 여기에 적어봤어요. 자, 그런데 내가 원국에 해가 있는데 이렇게 두 글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운에서까지 해가 왔다. 그러면 살짝 조심하셔야 돼요. 자, 내가 우울증에 이렇게 우울함에 침몰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진진 같은 경우는 묘지지만 이 목생화 하려는 그 양 운동을 하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엉뚱함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이런 모순이 진진자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오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화는 말이죠. 오는 말이죠. 말은 막 튀쳐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 말은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엎드려 자지도 않아요. 얘는 완전 이렇게 솟구치는 그런 힘인데 이 오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 두 글자가 붙어 있으면 다혈질, 폭발, 완전 팍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갑자기 화를 팍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자형이 있고요. 그 다음 이 유금은 천간의 신금과 봉기, 그 기운이 같죠. 그러니까 얼마나 뾰족합니까? 이 뾰족한 것, 이 날카로운 것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유유자형이라고 해서 아주 염세적이고 독서를 잘하고 할 수 있겠죠. 콕콕 찌를 수 있다는 얘기다, 그죠? 자, 그래서 상형과 자형이 어떤 원리에서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굳이 해석했을 때 인간사로 적용했을 때 어떤 식의 단어로 우리가 그 발생하는 모순을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파를 보겠습니다. 형보다는 작용이 덜해요. 자, 하지만 서로 작용을 파괴하고 뭔가 방해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진토가 있죠. 아까 진토는 축술미 사명에서 빠졌죠. 대신에 똑같은 원리로 진축관계와 진미관계가 껄쩍지근하다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둘 다 묘고지죠. 자, 진토는 신자진해서 수 운동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토잖아요. 자, 그런데 축토는 수입니다. 수 방압작용을 하는 토죠. 그러니까 수 마무리 활동을 안 돼 한단 말이죠. 원하지 않아.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토는 그 특성이 다른 축술미랑 다르기 때문에 진축은 형은 아니고 파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미토와 진토 관계를 한번 볼게요. 미토는 해묘미 목의 고지죠, 묘지죠. 자, 그래서 목을 마무리하는 작용을 하는 게 미토인데 진토는 목이라고 했죠. 목 방압 작용을 하는 토입니다. 그래서 목을 마무리하는 걸 가만 보고 못 있어요. 안 돼 하겠죠. 자, 하지만 역시 진토이기 때문에 축술미 형은 없지만 진미도 파다 해서 진축파, 진미파 왜 이렇게 형성되는지 축술미 사명 설명과 함께 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 사신파 되어 있는데 아까 이거는 인사신 사명살 해서 얘는 형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앞에 사신형 할 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해인파를 한번 볼게요. 아, 해수도 인사신 사명에서 빠졌죠. 자, 그런데 해묘미 해야 되는데 이 해수도 만약에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인목을 보고 묘목으로 착각하고 달려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인목은 해수가 들러붙는 게 좋겠습니까? 자, 인목은 지 마음에 인옷을 여기 화로 바꿔주세요. 화국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해가 들러붙는 것이 뭐 좋게 생각 안 들겠죠. 그래서 해인파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유자파와 묘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 왕지 할 때 얘기를 했었다, 그죠? 자, 유금이 자수를 생을 안 하죠. 유금이 자수, 유금왕지가 감히 자수를 생하고 싶습니까? 근데 자수왕지는 생 받고 싶어요. 자, 이 유자 관계에서 파가 형성되고 묘오 관계에서도 목생화의 관계죠. 묘는 자기가 왕지인데 묘의 계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에너지 묘에서 쓰기도 바쁜데 오를 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왕지는 자기 계절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을 잘 안 하고 그 다음 자기 계절을 지키고 오롯이 유지하려면 생을 받아야 되죠. 생 받기를 좋아하고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뭐는 생을 잘하고 뭐는 생을 받고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차곡차곡 이렇게 넓혀 나가다 보면 왜 왕지가 그랬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생지를 한번 볼게요. 생지는 강한 양의 기운으로 삼합을 시작하려고 하죠.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지는데 이제 섣불리 달려갔다가는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해인파와 사신파 지금 이 내용은 인사신삼형 강의에서 설명했으니 모르시겠으면 이 강의 한번 더 보시고 정리하시고 지금 이 내용들은 오늘 위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고지는 삼합을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각 계절이 마지막 방합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진축, 진미 혹은 축술미, 삼형에 대한 이런 작용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사실 막 이거를 유자파, 매호파, 해인파 이렇게 다 외우고 있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진과 축의 관계, 진과 미의 관계, 사와 신의 관계 사실 이런 12지지의 이런 각각의 지지들의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분은 도대체 형충파에 그거 왜 외우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파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같은 이렇게 차곡차곡 공부를 쌓아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공부를 통해서 해수와 인목관계는 이렇고 그 다음 진토는 이래서 이렇게 미토와의 관계가 이렇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 사신파, 해인파, 유자파, 묘파 이거를 무작정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사주가 해석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이런 파는 서로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 차이, 세대 차이, 가치관 차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혹은 이별이나 갈등, 손상, 파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파가 이렇게 사주 원국에 있다. 그러면 당근하는 거 있죠. 당근마켓을 좋아할 수도 있겠다. 중고 제품을 선호할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 역시 형이나 파 비슷하게 뭔가를 수선하고 고쳐나가는 직종에 종사하면 좋겠다. 자, 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된다. 파가 있으니 너는 큰일 났어. 형이 있으니 꼼짝 못하겠군. 뭐 협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이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를 볼게요. 해로울 해자죠. 형벌할 때 쓰는 형보다는 약하지만 해로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잠이, 추고, 인사, 묘진, 신의 유술이 해예요. 근데 이거를 다 어떻게 외웁니까? 아유 어렵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육합이 있고 육충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충은 어떻게 외우셨어요? 자 축 임묘, 진사, 오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적어놓고 외우라고 했죠. 자, 어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이었다. 그죠? 자, 여기 적어놔 봤습니다. 그 다음 육합은 어떻게 외우셨어요? 자, 축, 임묘, 진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적으면서 외우시라고 했죠.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입니다. 자, 이 해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축합이 있어요. 자축합. 자, 그런데 자축의 입장에서 자를 충하는 글자 있죠. 자오충이잖아요. 그러면 자가 축이랑 합하려고 하는데 얘를 깨트려요. 얘를 쫓아내요. 자, 그래서 오축이 되잖아요. 오축. 오축 이상의 추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축이든 추고든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걸 추고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육합하는 짝을 충으로 튕겨내서 방해하는 걸 우리는 해라고 하네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서 유금이 있고 술토가 다시 자, 우리 합이 있습니다. 진토가 있고 유금이 있으면 진유합이죠. 그런데 이 진토를 치는 건 진토랑 충하는 건 술토죠. 그러면 술유가 되어버리면 해입니다. 여기 유술해 적혀 있죠. 마찬가지로 계속해 볼게요. 진유합이 있는데 자, 이제 유금을 치는 걸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묘유충이죠. 묘유충. 그래서 여기에 촥 치고 묘가 왔다고 칩시다. 그럼 진묘해입니다. 진묘해. 묘진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육합하는 짝지를 충으로 튕겨내서 방해하는 걸 우리는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적힌 거 볼게요. 합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라고 했죠. 합이 있으면 합이 많으면 막 너무 우유부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 표현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가 있어서 합을 방해하는 것이 다행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나는 저 사람 정말 싫어요. 자, 그런데 합으로 묶였어요. 이게 좋은 겁니까? 자, 그러면 뭐 어떤 작용이 있어서 이 사람이 튕겨져 나갔어요. 그러면 나는 좋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해를 가지고 우리 마찬가지로 형충파해라는 말 자체가 뭔가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해석은 다르다. 해석은 다르다라는 거 꼭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되게 어려운 거 많이 했어요. 자, 우리 형충해, 합파해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아마 따라오기 힘드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걸 어렵게 이렇게 하는 강의가 있나 싶어서 안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말하거나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한번 쭉 나가볼 생각이고요. 열심히 하셨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